네, 두 번째로는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제1금융권에서는 거의 최초로 태블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전사적으로 태블로를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CJ제일제당이 전사 확산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KB국민은행은 전사 확산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업 주도의 셀프 서비스 분석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로 일하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KB국민은행 데이터 기획부의 이민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데이터 기획부 이민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은행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중심의 데이터 시각화 확산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은행 데이터 부문은 데이터 전략 그룹 하에 데이터 기획부, 분석부, 플랫폼 유닛, AI 혁신센터까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4개 부서에서 본부 부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그리고 CRM을 기반으로 테스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본부 부서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전행의 분석 인력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국민은행에서 태블로를 도입하게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전행적으로 태블로를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8년도에 태블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은행에 있던 내부 정형 데이터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쯤 해서 VOC나 텍스트, 웹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들 그리고 외부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대용량 데이터를 직관성 있게 분석하고 비전문가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태블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를 본부 부서에 소개했을 때 본부 부서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거 예전에 우리 벌써 한번 해봤는데 그거 별로야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과거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니즈들을 모아서 기획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그 대시보드를 관리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IT에서 수행이 됐었습니다. 현업부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만들고 나면 새로운 화면을 추가를 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할 때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화면을 한 번에 개발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개발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부서 내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는 떨어지고 실제 오픈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중요한 부서의 관심사는 다른 것들로 변경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1달, 2달 흐르고 나면 거의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 화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로를 어떻게 확산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KB 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면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본부 부서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실제로 이제 본부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을 좀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태블로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 태블로를 우선적으로 그 정기 보고서를 자동화하는 업무에 그래서 업무 효율화하는 부분에 사용하기로 1차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슷하겠지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SQL이나 SAS 같은 비정형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내려받고요. 엑셀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표나 차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나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PPT나 워드 형태 보고서로 예쁘게 정리를 해서 만든 다음에 임원이나 부서장님들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고 매일,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한번 했던 SQL이나 엑셀 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단축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각각의 단계를 수행한 업무들이 짧게는 1, 20분, 길게는 몇 시간씩 수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정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KPI 그리고 주요 관리 지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사한 내용을 예를 들면 상품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을 상품 부서에서도 만들고 영업 부서에서도 보고하고 채널 부서에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서로 상대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만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시각 정형 보고서와 셀프 BI 정형 보고서가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본부 부서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셀프 BI로 만들게 될 경우에 보고서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그 비즈니스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화면을 만들고 수정하고 심지어 사회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냥 없애버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비즈니스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은행은 사실 분석가가 많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분석가가 없는 부서도 있고 한두 명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한두 명도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던 전문가라기보다는 은행의 특성상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임자가 장기간 해서 많이 했던 업무를 새로운 직원이 경험 없이 아무런 업무 지식 없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업무를 바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교육은 주로 3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 태블로의 아주 기초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사전에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 사례를 그 시중에 있는 데이터 샘플이 아니라 은행 내부 데이터로 샘플을 만들어서 사례 위주로 실습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후에는 본인의 자리, 본인의 PC에서 태블로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은행 맞춤 가이드를 작성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이제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교육, 중급교육 이렇게 레벨로 나눠서도 진행을 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몇 개 부서들, 한 개 부서들도 저희가 찾아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텐츠나 어떤 실제로 교육 진행 자체를 태블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은 교육 횟수에 비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이게 충분하냐라고 저희가 봤을 때 교육생들의 피드백이 교육은 좋았지만 실제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실습 교육을 8시간 했었는데 8시간 교육만으로 내가 대시보드를 혼자 힘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이제 사용해서 툴이 익숙해진 분들한테 다음 단계로 부서 맞춤형 트레이닝 랩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사무실 사진인데요. 그 데이터 시각화 담당자 옆자리를 한 줄을 쫙 비워서 빈 공간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과제를 들고 저희 부서로 오시면 저희가 가외하듯이 1대1 코칭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부서 내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했던 과제를 완성본을 출력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 랩에서 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전체 본부 부서를 대상으로 랩에서 지원이 필요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서별로 과제별로 데이터 준비도와 이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활용 범위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데이터 준비도는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나 있긴 있는데 시스템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서 좀 IT 작업이 사전에 필요한 경우는 조금 후순위로 미뤘고, 활용 범위 같은 경우는 그 임원분들이 사용하시거나 또 사용자가 뭐 영업점에서 사용하거나 전체 본부 부서에서 사용하거나 해서 활용 범위가 높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랩의 참여도나 과제 진행 속도가 좀 빠를 걸로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계획 일정을 조정해서 거의 주 단위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했고, 한 개 과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부서나 과제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는 조금 가감되기는 했습니다. 그 트레이닝 랩에 오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각화 담당자분과 현업 담당자분이 좀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는데요. why, what, how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대시보드의 잠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임원분이 쓰실 건지 실무자가 사용할 건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져올 건지, 엑셀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오는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왓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원분이 사용하시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 지표들을 간결하게 한눈에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했고, 팀원, 팀장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의 자료 같은 것들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드래그 앤 드랍이나 필터 기능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뷰로 많은 수치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분석이 좀 중요했고요. 데이터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에 따라서 또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앞 단계가 진행이 됐으면 어떤 차트를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태블로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알려드리고 완벽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해진 2주 안의 기간 동안 완성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 저희가 1차 목표를 삼았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 할 수 있구나,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생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들고 현업 부서에 돌아가셨을 때 부서 내부에서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하시고 나면 그 화면 업데이트 하거나 뭐 또 다른 주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없어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완성된 화면을 많이 만들어 보고 그 경험을 누적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 화면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을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좀 홍보도 중요한데요. 이 화면이 임원분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임원분들 방 안에 저희가 이런 전광판을 사용해서 비치를 설치를 해드리고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화면들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 회의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고 기존의 시각화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임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각 부서별이나 사업그룹별로 실무자들의 우수 사례를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뉴스레터 형태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탑다운을 진행할까 바텀업을 진행할까 초기에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좀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 임원분들급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에 실제로 사업 부문 내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업 추진 속도도 좀 빨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초기에는 탑다운 형태의 확산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런 시각화 랩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 현재까지 행내에서 만들어진 시각화 대시보드는 한 500여 개가 되고요. 이 중에서 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는 20% 정도 됩니다. 수치 자체가 좀 미미해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이 20% 성공하신 분들이 추가로 생산해낸 보고서들이 이 500개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한 시간이 연간 10,00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행내에 있는 본부 부서에서 만드신 대시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시보드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콜들을 분석해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으로 주로 많이 상담이 일어나고 있고 몇 건씩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이 화면은 전광판과 태블릿 화면으로 만들어서 그 관리자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품 판매 실적 대시보드인데 이게 저희가 사례를 한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모니터링 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기존에는 그 정기적으로 작업은 하긴 했었지만 매월 작업은 못했고 분기에 한 번씩 작업을 했었는데 이 화면을 자동화하면서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당겼고요. 여기 안에 월 단위, 주 단위로 있던 거는 거의 실시간, 전일자 단위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마지막 사례는 전체 그 그룹의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그룹에서 각 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표를 한 화면에 넣고 그룹의 구성원들이 전부 같은 수치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인터뷰를 했었는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줄이면서 그 유휴 시간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크로스셀링 이벤트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사실 시각화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시보드 자체에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완성된 화면을 보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걸 계기로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사례이고요. 실제로 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환 근무 이런 부분 때문에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직 분석 업무가 그렇게 행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확산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은 작년도 대비해서는 아 그래 이거 중요하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분발해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여러분들의 데이터 문화 형성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블로는 데이터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회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문화를 만드는데 저희 태블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